사랑은 때를 잃어도 사람은 마음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막장이라 불리는 인생의 끝자락이 어쩌면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오후 2시 마을회관.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고 햇빛이 먼저 들어왔다. 이어서 신순정이 들어섰다. 회장실 창가에 서 있던 한도윤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시선을 떼지 못했다. 순정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회색빛 머리카락은 단정히 묶여 있었고 주름진 손에는 깨끗이 빨아온 봉사복이 들려 있었다. 총무 박기철이 소개했고 순정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도유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뭔가가 움트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순정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다. 다른 봉사자들이 수다를 떠는 공안에도 묵묵히 물기를 닦았다. 도윤이 다가오자 순정은 출석부를 컴퓨터로 정리해 보겠다고 했다. 자기 영역에 누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했지만 도윤은 결국 맡겨보기로 했다. 사흘 뒤 회장실에서 순정은 낡은 출석부를 새 엑셀 파일로 옮기고 있었다. 숫자들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순정이 작년 예산 서류를 찾겠다며 창고로 향했고 도윤도 따라 들어갔다. 먼지 쌓인 상자를 뒤지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 젊은 남자와 도윤의 고인이 된 아내가 장례식장에서 함께 서 있었다. 순정은 사진을 한참 바라본 뒤 말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남편이었다고. 두 사람의 배우자는 같은 요양병원에 있었고 서로 의지했다고. 순정은 담담하게 사진을 상자에 도로 넣으며 말했다. 우린 그들의 잔해 위에 서 있지만 살아야 한다고. 죽은 사람은 떠났고 우린 남았다고. 그날 밤 도윤은 끊은 지 10년이 머문 담배에 불을 붙였다. 벤치로 걸어온 순정은 옆자리에 앉았다. 순정은 남편이 죽은 뒤 한 번도 울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미웠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오늘 사진을 보니 그도 불쌍하더라고. 사랑한 사람 곁에 끝내 있지 못했으니. 도윤은 말없이 연기를 뿜었다. 내 아내도 그랬겠지 싶었다. 딱딱하고 재미없는 남편 옆에서 떠나고 싶었을지도. 순정은 물었다. 지금은 여전히 딱딱하냐고. 도윤은 웃으며 당신이 판단하라고 답했다. 다음 날도 두 사람은 일찍 회관으로 마와 나란히 앉아 출석부를 정리했다. 도윤은 순정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내 회관을 흔들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일주일 후 순정은 혼자 창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이 문 앞에 섰다. 좁은 공간, 둘만의 공기가 달라졌다. 도윤은 조심스레 말했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났다고. 순정은 그의 손길이 다가오는 걸 피하지 않았다. 우린 이러면 안 된다고 중얼거렸지만 사람들 시선이 정말 중요한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다. 오히려 거실에 모여있는 사람들 몰래 즐기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둘은 어느새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도윤은 점점 과감해졌다. 순정 역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도윤의 손은 점점 옷 속으로 들어왔다. 순정의 원피스 지퍼는 서서히 내려갔고 어느새 도윤은 순정의 가슴에 파묻혀 있었다. 이렇게 보드랍고 따뜻함이 얼마만인가.
도윤의 감정은 점점 더 격해졌다. 거실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목소리가 커질수록 둘의 심장은 더 터질 듯 빠르게 뛰었다. 순정은 어느새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온 몸의 세포가 일제히 깨어난 이 느낌. 둘의 사랑이 길어질수록 온몸이 달아올랐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숨이 턱턱 막혀왔다. 도연은 점점 아래로 내려와 사랑을 표현했다. 순정 역시 숨길 수 없었다. 이미 순정의 그곳은 충분히 달아올라 있었다. 그 순간 순정을 부르는 동료의 목소리에 둘의 사랑은 잠시 멈췄다. 둘은 옷 매무새를 다름고 차례로 밖으로 나갔다. 격렬했던 둘의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저녁이 되어 도윤은 순정을 옥상으로 데려갔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는 고백했다. 당신이 온 뒤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바람에 흩날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는 순간 둘의 거리가 좁혀졌다가 아래층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에 놀라 떨어졌다. 그리고 둘은 마루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고 처음보다 더 깊고 간절한 키스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한층 더 과감한 스킨십을 이어나갔다. 도윤의 입술이 순정의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순정의 온몸이 떨렸고 새어나오는 신음은 막을 수 없었다. 너무 좋아요, 회장님. 도윤의 손이 점점 옷 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순정은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회장님, 우리 계속해요. 부끄러움 많은 순정도 이 순간에는 솔직해졌다. 도윤의 손이 순정의 등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점점 가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순정의 손도 그의 그곳을 향해 어느새 깊은 곳에 다다랐다. 정자 씨 정말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둘은 숨이 가빠졌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나 싶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도윤과 순정은 서로의 품에 안겨 뜨거운 공기를 내뿜었다. 다음 날 도윤은 어젯밤 일을 잊자고 했지만 순정은 잊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우린 이미 많은 걸 잃었으니 이제 더 잃을 게 무엇이냐고. 단 한 번만 솔직해지자고. 둘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이틀 뒤 태풍 예보가 내려졌다. 회관 지붕은 낡아 위험했다. 도윤이 혼자 지붕에 오르려 하자 순정은 막아섰다. 함께 가겠다고. 거센 바람 속에서 못을 받고 판을 붙잡으며 둘은 서로를 단단히 붙들었다. 폭우가 쏟아지고 전기가 나가자 회관 안은 칠흑이 되었다. 손을 더듬어 서로를 찾았고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이 들렸다.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졌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입맞춤.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의 사랑은 시작됐다. 평소에는 너무나 다정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도윤은 그날 밤 거칠었다. 순정은 그가 움켜질 때마다 신음이 터져 나왔다. 도윤의 그곳도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둘은 새벽이 되도록 사랑을 나눴다. 순정의 그의 손길에 행복하고 벅찬 감정까지 올라왔다. 빗소리만 세상을 채웠다. 전기가 돌아왔을 때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게시판에는 익명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회장과 봉사녀가 어젯밤 둘이 회관에 있었다는 소문.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순정은 사과 대신 물러나겠다고 했다. 도윤은 붙잡았다. 당신 잘못 없다고.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그러나 일주일 뒤 구청에서 괴보수 지원금 서류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도장은 왜 2번 찍혔느냐는 질문. 도윤은 부인했지만 순정은 결국 고백했다. 지붕이 무너질까봐, 당신이 다칠까봐 급하게 서류를 냈고 도장이 필요해 몰래 찍었다고. 바닥에 주저앉은 순정을 도윤은 일으켜 세웠다. 고맙다고. 당신이 날 걱정한 거라고. 구청에 가서 자신이 설명하겠다고. 회장직을 잃을 수 있어도 상관없다고. 한 달 후 도윤은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조사는 순정의 행동이 선이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회관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매일 오후 4시면 벤치에는 2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지만 2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나이 들어 하는 말이 더 진심이라며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좋아졌다고 말했고, 어느 봄날 도윤은 제안했다. 결혼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 아침에 같이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같이 산책하는 생활. 순정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후 도윤은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구청 조사 결과 에리의 행동은 선이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도윤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새 회장은 젊은 후임이 맡았다. 회관은 다시 평온해졌다. 하지만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회관 벤치에는 2 사람이 있었다. 이제 편하세요? 에리가 물었다. 네. 오히려 좋아요. 도윤은 웃었다. 회장 일 하느라 당신이랑 시간 못 보냈잖아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매일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에리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끔거렸다. 또 쳐다보네요. 신경 쓰지 마요. 안 쓰여요. 당신이 있으니까. 도윤은 에리의 손을 꽉 잡았다. 어느 봄날 저녁, 둘은 회관 뒤 작은 정원을 거닐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예쁘네요. 당신이 더 예뻐요. 나이 들어서도 그런 말 해요.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이 더 진심이에요. 에리는 웃었다. 도윤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에리 씨, 나랑 살래요? 에리는 걸음을 멈췄다. 뭐라고요? 결혼 말고요. 그냥 같이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커피 마시고 저녁에 같이 산책하고 그렇게요. 에리는 도윤을 봤다. 진심이었다.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요.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이에요. 에리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도윤은 그녀를 꽉 안았다. 벚꽃이 둘의 주변에 흩날렸다. 한 달 후, 작은 집. 도윤과 에리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같이 장을 보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 들러 차를 마셨다. 도윤 씨,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당신이 해주는 건 다 좋아요. 맨날 그렇게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된장찌개요.
어제도 먹었잖아요. 맛있었으니까요. 에리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이게 행복이구나. 어느 날 밤, 둘은 마당에 앉아 별을 봤다. 에리 씨, 후회 안 해요? 뭐요? 나 같은 늙은이랑 사는 거요. 에리는 도윤을 봤다. 당신도 늙었어요. 그래서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둘은 웃었다. 도윤 씨, 사실 말 안 했는데요. 뭐요? 처음 회관에 갔을 때요. 당신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도윤은 놀라 에리를 봤다. 정말요? 네. 딱딱해 보이는데 눈빛은 따뜻하더라고요. 나도요. 뭐가요? 당신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맨날 불안했죠. 이 여자가 내 회관을 흔들 것 같아서요. 흔들었어요? 완전히요. 둘은 다시 웃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기댔다. 별이 쏟아지는 밤, 두 사람은 조용히 행복했다. 도윤과 에리는 나란히 앉아 있다. 나이 들어 설레는 게 이상한가요? 아니요. 진짜 설레는 거예요.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진다. 회관 지붕 위로 노을이 번진다.